이번 수업 시간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란 회귀 분석을 분류에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분류라는 것은 뭐 두 가지, 세 가지, A면 B면 1이나 0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을 분류라고 하죠. 그렇죠? 독립변수의 선형 결합을 이용해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네. 자,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이나 0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범주형 변수를 반환하지 않고요. 각 범주에 포함될 확률 값을 반환하여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이나 0으로 분류할 때 1일 확률을 예측해 준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메일이 있습니다. 그럼 메일에는 스팸 메일과 일반 메일이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예측하고 싶습니다. 그 스팸 메일을 일반 메일을 0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 확률은 1에 대한 확률이 예측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스팸 1인지에 대한 확률이 예측이 됩니다. 그럼 확률이 예측이 됐습니다. 0.65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0.05를 기준으로 0.5 이상이면 스팸 메일이 되고 0.5보다 작으면 그냥 일반 메일로 분류한다 그럴 때 지금 얘는 확률 값이 0.65로 됐기 때문에 스팸 메일로 얘는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가정에서 저희가 궁금해지는 것은 확률 Y가 1일 확률, 이 P를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식을 보시면 이 식은 선형회계식이에요. 자, 선형회계식으로 이 X 값들을 이용해서 독립변수의 값들을 이용해서 Y 값을 예측했었고, 자, 선형회계에서는 Y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모든 실수 값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로지스틱에서는 저희는 앞에서 확률 값을 P를 예측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얘 y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모든 실수의 값을 갖습니다. 그럼 p라는 애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어떻게 해서 얘가 이 지금 선형 회귀식이 그 0에서 1의 값을 갖는 p를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식으로 되느냐? 그 가정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서는 그 가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ADSP나 뭐 빅데이터 분석기사 그런 데서도 예전에는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겉핥기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는 그 가정에 대해서도 그 가정 속에 나오는 오즈 레이시오 그런 것들이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 변환 과정입니다. 자, 보시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Y가 성공 확률에 대한 것을 선형 모델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 확률 있죠? P라는 애가 확률이 오즈를 취하고 거기서 로그를 취해서 시그모이드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확률이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쵸? 이게 선형회귀식인데 이 선형회귀식이 지금 이 로지스틱 회계식 원래는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을 갖는데 지금 여기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1에 대한 확률 값을 내줍니다. 그럼 이게 성립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P의 값이 0보다 작거나 1보다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하면 이 P의 값이 0에서 1 사이로 나오지 않고 더 많은 다양한 값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로 해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 오즈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오즈는 성공률을 실패율로 나눈 것입니다. 오즈는 성공률을 실패율로 나눈 것인데요. 자, 식으로는 자, PI가 성공률이라고 하면 1 빼기 PI분의 PI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즈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쵸? 오즈라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실패할 확률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이 오즈를 사용해서 각 범주에 분류될 확률값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앞에서 저희가 이제 메일을 스팸인지 아닌지를 이제 분류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스팸일 확률이 0.1이라고 하고 스팸이 아닐 확률이 0.9가 된다면 이 오즈는 0. 지금 스팸일 확률이 0.1이었었죠. 그쵸? 그 스팸이 아닐 확률이 0.9가 됩니다. 자, 그럼 확률은 9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럼 오즈가 9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말이 좀 이해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이게 공부하기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금 이제 성공할 확률, 이제 이 실패할 확률, 이런 용어를 좀 이제 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성공할 확률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1로 예측하고자 하는 범주의 확률입니다. 네. 그리고 실패할 확률은 0으로 예측되는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메일도 보면 스팸일 확률이 1일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1일 확률과 1이 아닐 확률에 대한 비가 오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즈는 다시 말씀드리면 1로 예측하고자 하는 확률 대 1이 아닐 확률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오즈는. 자, 그러면 이제 오즈로 하면 오즈는 지금 오즈는 비율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오즈는 숫자가 지금 얘가 0에서 지금 원래는 P라는 애는 0에서 1 사이였습니다.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확률값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오즈로 오면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양의 무한대로 확장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숫자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숫자의 확장이 이 선형회귀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숫자의 확장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확장이 됐습니다. 네. 자, 이 좀 논리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앞에서 이제 오즈를 살펴봤는데요. 자, 오즈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그 오즈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오즈는 음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P가 0.5일 때는 0.5분의 0.5라서 1이 되죠. 그쵸? P가 0.9일 때는 0.1분의 0.9라서 9가 됩니다. 그리고 P가 0.01일 때는 0.99분의 0.01이라서 0.0101. 자, 우리가 모든 수를 다 해볼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개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데, 자, 지금 이제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봤어도 다 모두 0보다 큰 값만 가집니다. 그죠? 마이너스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선형회계식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 오즈에다가 로그를 취해야 되게 되면 숫자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확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즈와 이 확률의 관계는 비대칭적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P가 0.0일 때, 0.1일 때, 0.5일 때, 0.9일 때. 자, 이 결과를 보시면 얘가 무슨 비율적으로 이렇게 무슨 비례해서 숫자가 커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크기의 형태를 보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확률이 0.01 증가할 때마다 오즈의 증가폭이 균등하지가 않습니다. 즉, 확률은 선형적으로 증가해도 오즈는 비선형적으로 급증하거나 급감합니다. 로그를 취해 선형성을 갖게끔 그래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에 두 가지 이유로 오즈 값에다가 로그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P분의 P는 오즈죠. 그쵸? 자, 여기다가 로그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 지금 숫자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제 무한대로 확장이 됐음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이제 지금 이 식이죠? 지금 이걸 로지스라 그러는데요. 자, 이 식에서 이제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P의 값입니다. P의 값. 그래서 이 식을 지금 P의 값에다가 이 식을 P의 값에 관해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 식을 P의 값에다 정리를 해주면 지금 여기 로그가 있었죠. 그쵸? 그러면 여기 이제 ln2로 해서 2분의 얘가 이제 지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지금 지수 자리로 올라가고 1-p분의 p는 2에 얘가 지수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죠. 이 식이. 자, 이 식을 간단하게 2의 z승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p에 대해서 정리하면 p는 1 빼기 p 곱하기 2의 z승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항에서 다시 정리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p에 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p는 1 플러스 2z분의 2의 z승이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각각의 식을 2의 z승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2의 z승분의 1이 되겠죠. 다음에 얘는 1이 됩니다. 그럼 2의 z승 분의 1은, 2의 z승분의 1은, 자, 얘가 지금 얘를 2의 마이너스 z로 바꿀 수 있겠죠. 그쵸? 2의 마이너스 z로.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지금, 이 p에 관해 정리한 이 식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관한 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P에 대한 1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수업에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이걸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이제 호칭을 하고 그래서 여기다 그냥 x를 대입해서 이 식에 x를 대입해서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 결론만 수업을 듣죠. 그쵸? 이 결론만 수업을 듣는데 지금 보시면 이 식에서 지금 보시면 이 숫자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확장한 값을 p에 관해 정리해서 나온 값, 이 값이 결국에는 시그모이드, 이 과정 속에서 나온 식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요즘에 이제 이 승상비, 오즈 레이시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여기저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럼 오즈 레이시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즈 레이시오. 자, 간단하게 OR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즈 2분의 오즈 1입니다. 그래서 자, 1에 대한 오즈, 집단 1에 대한 오즈를 집단 2에 대한 오즈, 두 사건 간의 오즈를 비교한 값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가능성이 다른 조건보다 몇 배 더 높은지,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조건이 있을 때, 각각의 다른 조건이 1의 조건과 2의 조건이 있을 때, 이게 더 몇 배가 높은지를 비교하는 것이 오즈 레이시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로지스틱 회계식과 오즈비의 관계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왜 이렇게 이 식이 이렇게 되는지까지는 배웠죠. 그쵸? 오즈에다 로그를 씌우면 이제 이 회계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저희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울 것은 자, 이 x라는 독립변수가 1만큼 계산할 때 이 오즈비의 계산을 가정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자, x의 값이 a일 때고요. x1이 a일 때고요. x1이 1만큼 증가해서 a 플러스 1일 때 오즈비의 계산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x1이 a이면 지금 이제 로그 오즈 a죠. 그죠? 로그 오즈 a이고 그 다음에 지금 x1이 a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독립변수 a를 넣습니다. 독립변수 x의 자리에다가 a를 넣죠. 지금 간단하게 식이 이제 독립변수가 하나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오즈 a는 2의 베타 0승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a가 되겠죠. 그쵸? 오즈 a는 다음에 자 x1이 1만큼 증가했을 때 그래서 a 플러스 1일 때를 이제 살펴보시면 자, 이 식에다가 지금 베타 0 플러스 베타 1에다가 x의 자리에 a 플러스 1을 넣습니다. 자, 그럼 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쵸?
이게 로그 오즈 A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다시 이거를 오즈 A 플러스 1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2의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알파 곱하기 2의 베타의 1승 이란 거 베타 1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지금 로그 좀 어렵죠, 그쵸? 근데 예전에 참 이거 여기서 좀 이해를 하시면 로그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8은 3이 만약에 이런 식이 있죠, 그쵸? 2의 8은 3이면 이게 지금 얘가 밑으로 가고 그래서 얘가 지금 이게 지수 3은 지수 자료고 합니다. 그래서 2의 3승은 8이다. 네. 좀 예전에 그 로그 공부하셨던 기억을 되새우셔서 좀 이 식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식을 좀 이해하시면 이제 나중에 파이썬으로 코딩하실 때 왜 지수값을 그 지수가 아니라 회귀계수 있죠. 회귀계수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조금 왜 회귀계수 익스퍼네이션에서 여기다 회귀계수 집어넣으면 바로 오즈 레이시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오즈 레이시오 구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자, 오즈 B에 대해서, 지금 오즈 레이시오죠. 그쵸? 오즈 B가 이제 X가 1만큼 증가할 때, 자, 볼게요. 자, 오즈 A의 값은 아까 나왔던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자, 오즈가 이제 X가 1만큼 증가할 때,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자, 분모분의 분자에서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의 베타 원승이죠. 그쵸? 2의 베타 원승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2가 있고 베타 원. 베타 원은 뭐가 되죠? 베타 원은 이 지금 보면 이 X의 이 독립변수 X의 지금 개수가 됩니다. 이 앞에 개수. 예. 파라미터가 되죠. 그쵸?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얘 2의 베타승 이것을 파이썬으로 보면 익스퍼넨션에서 여기다가 그 회귀개수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그 독립변수 회귀개수를 넣어주시고 그 익스퍼넨션을 구하시면 지금 이제 이거에 그 지금 계산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2의 베타승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자, X1이 1만큼 증가할 때, 오즈는 2의 베타 원배 증가한다. 지금 이제 여기 식에서, 예, 보셨죠? 이제 이렇게 되는 가정을. 그래서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에서 회귀 개수 베타에 대해서, 네. 자, 오즈 레이시오는, 로지스틱 회귀 개수 베타에 대해서 오즈 레이시오는 2의 베타승. 자, 그럼 각각의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이 있을 때, 뭐 x1, x2들이 있을 때 각각의 오즈 레이시오를 구하려면 각각의 앞에 회귀개수에다가 익스퍼네이션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이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이런 가정들에 대해서도 시험에 이제 자주 묻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려면 암기만으로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